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74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내 인형이야 입니다. 내 인형이야는 1977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셜리 휴즈입니다. 셜리 휴즈는 여자분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 사실주의는 일어났던 일이거나 우리 삶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주제로 하여 그림책을 만드는 것을 사실주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일상 이야기를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게 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책은 주제가 애착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애착 인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작가입니다. 셜리 휴즈. 셜리 휴즈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1977년, 2016년 이 두 번에 걸쳐서 수상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엘레노어 파전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영국 아동문학 작가가 세계 공헌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이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영국 아동문학 세계 공헌에 대한 상을 일컫는 엘레노어 파전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OBE 이래서 영국의 가장 우수한 훈장인데요. 이것은 봉사에 대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죠. 이 상도 받으신 분이 셜리 휴즈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품은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받은 작품이 1977년에 내 인형이야 오늘 소개하는 이 책하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 빅 찬스 이거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엘라가 뭔데 이런데 신데렐라는 신들 하는 제투성이 아가씨라고 그러잖아요. 제라는 뜻하고 소녀를 나타내는 엘라라는 말하고 합쳐져 가서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라의 빅 찬스 이거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각색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는 바다로 떠난 소년 LP가 1등이에요. LP에게 장화가 생겼어요. 높이 더 높이 하는 등등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오래된 갈색 강아지 인형인 몽이는 한쪽 귀는 위로 올라가고요. 다른 쪽은 아래로 쳐졌어요. 몽이는 데이브의 인형이지요. 자, 주인공은 데이브입니다. 데이브가 아끼는 인형이 몽이입니다. 데이브는 몽이를 좋아해서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는데요. 데이브는 몽이를 수레에 태워주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담요로 감싸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고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몽이가 더러워지잖아요. 몽이가 더러워지면 엄마가 이렇게 씻으라고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씻기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친구들은 애착 인형이 있나요? 친구들은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나이가 됐지만 뭔가 그 애착 인형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우습죠? 네. 정말 낯선 곳에 갈 때는 정말 곰이 옆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적은 있나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앞표지를 보겠습니다. 내 인형이야. 여기 몽이가 나와 있고, 이 소년인 이 친구가 데이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뒷표지를 보니까 여기 수레가 이수레예요.
장난감은 외건이죠.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수레에다가 지금 몽이를 싣고 막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엄청 귀엽죠. 자, 이게 하늘색 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두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기 속표지입니다. 몽이를 데리고 잘 때도 꼭 껴안고 자는 모습이 나오죠. 몽이는 부드러운 갈색 강아지 인형이에요. 몽이의 한쪽 귀는 위로 쫑긋 솟았고 다른 쪽 귀는 아래로 축 처졌어요. 꽤 오래된 거라서 듬성듬성 털도 빠졌지요. 몽이는 데이브의 인형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브가 나옵니다. 데이브는 몽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디를 가나 몽이는 꼭 가지고 다녔지요. 장난감 수레에 태워주기도 하고 끈에 묶어 진짜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기도 했어요. 추운 날에는 담요 자락으로 몽이를 푹 감싸주었고요. 가끔 데이브의 엄마가 몽이가 너무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데이브에게 대야에 몽이를 넣고 비눗물로 씻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 씻기고 나면 몽이의 꼬리를 씹어서 빨랫줄에 대롱대롱 매달아 말렸지요. 네. 모습만 생각해도 되게 재밌어요. 웃기고. 데이브의 동생 조는 딱딱한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막 이가 나기 시작해서 딱딱한 걸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어대길 좋아했지요. 데이브의 누나 벨라는 밤마다 침대에 곰 인형 7개를 쪼르륵 놓고 잤어요. 여기가 7개라 이러면 아이들은 이거 반드시 세워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맞네요. 여기 액자에 있는 이 그림은 뭘까요?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 같아요. 엄마 곰,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같아요. 네, 다음요. 벨라 누나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딱 붙어서 잤지요. 하지만 데이브는 몽이만 좋아했어요. 데이브의 취향은 몽이 하나예요. 어느 날 오후 엄마와 데이브는 학교 앞으로 벨라 누나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는 유모차에 조를 태우고 데이브는 몽이를 안고 갔지요.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문 바로 안쪽에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저씨들이 사다리를 놓고 알록달록한 깃발을 매달고 있었지요. 바자회를 열어서 학교에 필요한 물건 살 돈을 모을 거라고 엄마가 말해주었어요. 데이브는 몽이에게도 보여주려고 학교 울타리 틈으로 몽이를 들이밀었어요. 바로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악 소리와 함께 아이스크림 차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벨라 누나는 탈락탈락 가방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는 벨라 누나에게 아이스크림 2개 값만 주었어요. 조는 흘리는 게 더 많아서 한 개를 다 주면 안 되거든요. 집으로 오는 길에 데이브는 유모차 옆에서 걸으며 조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주었어요. 조는 발을 달랑달랑 흔들면서 또 달라고 졸라댔지요. 간식 먹을 때 데이브는 여느 때보다도 조용했어요. 목욕하면서도 이상하게 잠잠했지요. 잠잘 때쯤 갑자기 데이브가 말했어요. 몽이는? 하지만 몽이는 아무데도 안 보였어요.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몽이가 없었나요? 네, 앞장에서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부터 몽이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장식장 뒤도 살폈고요. 부엌을 샅샅이 뒤지고요. 계단 밑 창고까지 찾아봤지요. 데이브는 난간 틈으로 목을 빼고 데이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목을 빼고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조는 침대 칸막이 사이로 말똥말똥 바라봤고요. 전경이 예쁘네요. 아빠가 깜깜한 밤에 뭐하고 있을까요? 벨라 누나도 같이 몽이를 찾아 나섰어요. 누나는 혹시나 해서 자기 장난감 상자까지 뒤졌지만 몽이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아빠도 몽이를 찾아봤어요. 손전등을 들고 창고랑 뜰이랑 구석구석 살폈지요. 하지만 몽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운 데이브는 너무나 슬펐어요. 벨라 누나는 데이브에게 같이 자라고 곰인형 하나를 선뜻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곰인형은 몽이가 아니잖아요. 데이브는 한밤중에도 여러 번 깨어 계속 몽이를 찾았어요. 우와, 여기에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이 광장에. 코코넛 맞히기! 알아맞혀보세요. 케이크의 무게는? 행운을 잡으세요. 복권! 여기는 새옷 같은 옷, 거저나 마찬가지. 하나마다 등가하죠. 모자! 네. 이튿날인 토요일, 데이브네 가족은 학교 바자회에 갔어요. 운동장에서 온갖 가게가 들어섰고 볼거리도 아주 많았어요. 가장 행렬도 했어요. 신문인간. 우와, 이렇게 나비 모양을 한 날개가 있는 천사 같아요. 요정 같아요. 이거는 조그만 더클링 같죠. 네, 여기 여기 삐에로 있고요. 여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깡통 인형, 나무꾼 같아요. 여기는 인디언, 이건 해적, 여기는 다른 나라의 일본, 거기에 우산을 쓴 모습이 있고요. 여기도 인도인가요? 터키인가요? 여기도 전통 의상, 남학신을 신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1716년에 옷차림입니다 하고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었다면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숟가락에 달걀 얹고 달리기. 어떤 친구는 달걀 떨어뜨렸고 달걀 안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떨어지려 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발술에 달리기. 윌베로우 하면은 앞에 발 하나 있고 양쪽에 뒤쪽에는 양쪽 바퀴가 있는 그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는 바퀴 2개라 했죠. 2발, 그리고 여기는요 한 발, 이렇게 해서 윌베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는 아버지 달리기 같은 경기도 열렸어요. 아버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배 나온 아버지, 머리 빠진 아버지, 뚱뚱한 아버지, 날씬한 아버지 모습이 있고요.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벨라 누나는 달리기를 썩 잘했어요. 바버러 누나랑 2인 삼각 달리기에서 1등을 했죠. 둘이 다리를 하나 묶어서 다리가 모두 하나, 둘, 3개가 돼요. 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넌 달리기 안 해? 누나들이 데이브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데이브는 달리기나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온통 몽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벨라 누나한테는 정말 신나는 일이 또 생겼어요. 제비뽑기에서 1등을 뽑은 거예요. 상품은 예쁜 파란색 비단 리본을 맨 아주 커다란 곰인형이었어요. 데이브만큼이나 커다랬지요. 데이브는 그 곰 인형이 싫었어요. 이제는 작고 상을 타는 누나도 얄미워졌어요. 데이브는 물건 파는 데나 가보려고 혼자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장난감 파는 코너에 왔습니다. 책 한 권에 200원. 어떤 아줌마가 오리 인형, 자동차, 모자를 쓴 아기 인형들을 늘어놓고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 탁자 뒤쪽 구석
장난감 너무해. 아, 넘어갑니다. 몽이가 있었어요. 여기에 몽이 있죠. 네. 몽이는 50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까지 달고 있었어요. 탁자 주위는 사람들로 북적댔어요. 데이브는 그 아줌마한테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건 자기 몽이고 어쩌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저기 잘못 갖다 놓았다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듣지 않았어요. 데이브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요. 300원이 있었지만 그거로는 모자랐지요. 데이브는 빨리 몽이를 다시 사려고 엄마 아빠를 찾아 뛰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엄마 아빠는 없었어요. 데이브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케이크 파는 곳에서 벨라 누나를 찾았어요. 몽이 얘기를 듣고 누나는 데이브랑 장난감 파는 데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방금 몽이를 사버린 거예요. 아이는 벌써 몽이를 안고 갔어요. 데이브는 으앙 울음을 터뜨렸지요. 벨라 누나는 아이를 쫓아가서 몽이가 사실은 데이브의 것인데 다시 팔면 안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이는 싫어!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몽이는 자기 돈으로 샀고 자기도 뭐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몽이를 바짝 껴안았어요. 데이브는 엉엉 울어댔어요. 눈물 뚝뚝 흘리는 거 보세요. 그러자 아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울다가 벨라 누나의 커다란 곰인형을 흘끗 보았어요. 아이는 울음을 잠시 멈추고 예쁜 비단 리본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벨라 누나가 진짜로 고마운 일을 했어요. 그럼 이 곰 인형이랑 내 동생 인형이랑 바꿀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었어요. 몽이를 데이브에게 내밀고 대신 커다란 곰 인형을 받아서 껴안고 가버렸어요. 그제야 데이브도 환하게 웃었어요. 데이브는 몽이를 꼭 껴안고 벨라 누나의 허리에 매달렸어요. 고마워 누나. 그날 밤 데이브는 침대 옆에서 몽이를 뉘었어요. 벨라 누나는 제주 넘기 연습을 하였어요. 누나, 그 곰 인형 생각 안 나? 데이브가 물었어요. 응, 누나가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너무 큰데다가 눈을 꼭 노려보는 것 같았거든. 게다가 여기 곰 인형이 또 생기면 내가 잘 데가 없어지잖아. 자, 여기에서 글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네, 글은 없고요. 그림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큰 곰인형이 들어가면 내가 잘 자리가 없어지잖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 벨라 누나는 7마리의 곰인형 인형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데이브는 몽이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글의 내용은 사실주의 그림책인데 여기에 지금 글의 마무리, 글과 그림이 같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것처럼 그림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하고 네, 글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 각각 다른 점 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 레이아웃이 여기 중간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 아이들이 뛰어가는 장면 이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의 몇 가지의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애착 인형을 너무나 좋아하는 데이브의 이야기가 나오죠.